가족의 명예와 정예, 그리고 폭력 뒤의 반전. 제1장. 그날 따귀 소리가 울렸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시댁 김장을 도와드리러 일찍부터 움직였고 저는 옆에서 마늘을 까며 도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마침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이 버릇이 없는 거야.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내가. 엄마는 놀란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애가 아니라 시동생 딸이. 입 닥쳐. 내 딸은 어릴 때부터 눈빛이 삐딱했어. 그 다음 순간 탁!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엄마의 뺨을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에 쥔 마늘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쾅 하고 냄비 뚜껑이 굴러갔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눈가를 훔쳤고 그 자리에 있던 아빠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제2장. 아빠의 전화 한 통.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엔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죠. 여보, 뭐 하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잘못했는지 알게 해야지.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예, 형님. 지금 방금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집 어머니가 제 아내를 손찌검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아빠는 고요히 앉았습니다. 표정에는 분노 대신 냉정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조차 아빠의 표정을 보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고함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제3장. 시가의 붕괴. 그날 밤 시어머니의 남편, 즉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그 전화 도대체 누구한테 한 거야? 왜 우리 집에 감사가 뜨냐고. 알고 보니 아빠가 전화를 건 곳은 시어머니의 오빠가 운영하던 시가의 사업 관련 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시가 명의로 돌던 불법 보조금과 허위 서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은 오래전부터 묻혀있던 일이었지만 아빠의 신고로 순식간에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시가의 회사는 운영 중단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누구도 다시 엄마에게 함부로 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빠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폭력은 순간이지만 그 대가는 평생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어떤 모욕도 묵인하지 않게 되었고 저는 세상을 배웠습니다. 정의는 고요한 결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제4장. 몰락하는 시가. 며칠 후 시댁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력 사실이 드러난 뒤 시가의 사업과 명예는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연신 사과했지만 이미 회사 직원들은 등을 돌렸고 협력사들은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라며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저와 엄마 아빠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숨죽이며 살아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는다. 존중받지 못하는 집에서 나는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제5장. 사회적 파장. 뉴스와 SNS에도 사건이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폭력, 친정딸이 신고에 드러나다. 라는 제목이 실시간 검색에 오르내렸고 지역사회에서는 시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친척들은 몰래 상황을 확인하러 오고 주민들은 집 앞에서 웅성거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아빠의 눈빛을 확인하며 그저 진실이 밝혀지는 것만 기다렸습니다. 제6장. 가족 내 균열. 하지만 시가가 무너지자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야,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좀 참아주면 안 되겠니?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남편, 이번 일은 나 혼자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지켜야 했던 정의입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가족의 균열을 만든 것은 오랜 시간 쌓인 폭력과 침묵이라는 사실을. 제7장 진실의 폭로. 조사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과거 행적도 드러났습니다. 허위 서류, 사업비 횡령, 친척 간 갈등 유발. 모든 것이 명확히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로 상황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도 경찰 조사에서도 모든 증거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폭력과 거짓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눈물이 한꺼번에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8장 반전과 용서. 몇 달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간의 사건으로 인해 고혈압과 심장 문제까지 겹쳐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열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맞았다.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고 잘못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아프지 마세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책임감을 배웠고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정의는 때로는 고요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끝.